네, 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9월. 자, 부정적분함수에 대한 얘기죠. 부정적분함수는 우리가 어떤 함수를 fx를 부정적분했을 때 그 부정적분한 함수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죠? 상수항은 미분됐을 때 사라졌기 때문에 얘를 적분했을 때 상수항은 뭐였는지를 결정할 수 없다 이거야. 그걸 뭔가 조건식을 주지 않으면. 그래서 요거를 라지 fx라고 하고, 이 fx 플러스 1의 한 부정적분을 gx라고 했을 때 요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죠. 자, 요것을 라지 fx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fx 플러스 1 요 함수를 적분해요. 부정적분. 그랬을 때 요거를 gx라고 한다고 했는데, 요거는 실수배 나누고 상수배죠. 상수배 나누고 더하기 빼기도 분리해주면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래서 요게 뭐냐면 여기 있는 fx를 적분하면 당연히 라지 f랑 비슷하겠지만 상수 차이는 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2배의 라지 fx 플러스 x 쓰시고, 사실은 적분 상수 차이, 상수가 얼마 차이 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그냥 c라고 해서 써주면 되겠다 이거. 그래서 요 둘이 이제 같아야 되겠죠. 요 둘이 같은데 g3과 이 f3이 같다 그랬으니까 3, 3 집어넣어서 써보면 x에 3을 집어넣으면 g3은 요건 항등식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x 집어넣으면 돼요. 3 더하기 c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같으려면 이제 요게 0 돼줘야 되죠. 요게 0이니까 c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자, 구하라고 하는 게 g5 빼기 2 곱하기 f5니까 x자리에 5를 집어넣었으면 g5는 2배의 f5 플러스 5 그리고 c를 구했으니까 c자리에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은 얘를 좌변으로 넘겨서 g5 빼기 2배의 f5는 5 빼기 3이니까 뭐만 남는다? 2만 남는다. 그래서 2가 최종적인 9번의 답이라서요. 보기에 2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10번 문제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모든 항이 양수이려면 첫째 항이 양수고 공비도 양수여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 양수만 나오겠죠. 그런 상황에서 두 번째 항을 줬어요. 1이라고. 그리고 SN이라는 건 그 문제에는 말로 쭉 써 있는데 그건 선생님이 그냥 시그마 기호로 썼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쓰면 이해하죠? A1부터 AN까지 모든 항을 다 더했다 이거죠. N번째 항까지는. 그랬을 때 요 합을 줬어요. 그 SN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을 계속 지수를 바꿔가면서 곱해서 더했을 때 그게 21이다 했을 때 S2 더하기 S7을 물어봤거든요. 결국에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그 합들이 서로 마이너스 1의 케이승이 있으면은 보통 이게 부호를 바꾸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나열했을 때 지들끼리 더하기 빼기가 되면서 뭐가 나오지 않을까. 특히나 우리 이런 거 알고 있죠. AN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SN 빼기 SN-1로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두 항 사이에 차가 있으면 합의 차가 있으면 그 항이 나올 거잖아요. 약간 마이너스 1의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요거를 나열해 볼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나열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 합공식으로 여기다가 SK를 모양을 잡아서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풀지 말고 요걸 한번 나열을 해보자 이거야. K의 1부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S1이고요. 2 집어넣으면 S2고요.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S3고요. 이게 별로 어렵지 않은 합이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1의 K승은 다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보호를 바꾸는 거고 뒤에를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연속된 한 길이 S2와 S1을 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A2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A4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계산하면 A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등비수열에 짝수 번째 항 3개를 더해서 지금 21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두 번째 항은 1이라고 줬네요. 그럼 너 1. 그러면 공비를 2개 곱해서 이렇게 갔으니까 AN의 공비를 R이라고 하시면 여기는 R제곱이 나올 거고요. 요거는 거기다가 R제곱을 하나 더 곱하니까 R 4제곱이 됐겠죠? 공비를 4번 곱해서 일로 갔다 이거야. 이게 21이다. 네, 요거 풀라는 거죠?
네, 짝수 차수 있을 땐 그걸 치환해서 보는 게 좋죠. r제곱을 잠깐만 대문자 r이라고 하면 얘를 라지 r제곱 플러스 얘를 라지 r이라고 하시고 20일 넘어오면 마이너스 20은요. 이건 이제 2차 방정식 나오죠. 풀면 r은 4 또는 r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둘 중에 이 라지 r이라는 건 스몰 r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실수의 제곱이면 양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이고요. r 제곱이 4라는 걸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r은 이제 풀마 루트인데 모든 항이 양수이려면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째 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해야 되죠. 그래서 r은 2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하라는 거 보면 S2 더하기 S3죠? S2는 A1과 A2를 더한 거잖아요. 이 정도는 손으로 세는 게 빨라요. 공비가 2야. 근데 두 번째 항이 1이라며. 그러면 첫 번째 항은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갔겠죠? S2는 이렇게 두 개 더했다 이거야. 그리고 S7은 첫째 항부터 7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합공식으로 하는 게 빨라요. 1-R, R-1분의로 할까요? R이 1보다 크니까 R-1분의 첫째 항이 2분의 1이죠 지금. 그리고 R의 N승 마이너스 7개 더하니까 7승이죠. 자, 여기 분모 1이고요. 요거 계산하면 127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27 이렇게 나오고 여긴 2분의 3이죠. 네, 더하면 2분의 130 그래서 65가 네, 최종적인 답으로 나와서요. 보기에 3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11번 문제입니다. t가 0일 때 원점에서 출발, 즉 출발을 원점에서 한다는 거죠. 원점에서 출발해서 수직선 위에 점 P에 속도 함수를 줬어요. 시각 T에 대한 속도 함수 이렇게 줬죠. 자, 기억 t가 1일 때 옳은 것을 골라라 문제예요. 기억 t가 1일 때 점 P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랬거든. 그러면은 t가 1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는지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죠. 속도가 플러스면 앞으로 가고 양의 방향으로, 속도가 마이너스면 뒤로 가잖아, 음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가 바뀌냐 이거야. 그러면 속도 함수가 이거잖아요. 2차 함수죠.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여기다 쓸까요? vt는 3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7인데 제가 사실은 인수분해가 된다 이거죠. vt는 3t 마이너스 1과 3t 마이너스 7과 t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1하고 3분의 7에서 이렇게 돼요. 속도 함수가. 그러면 풀이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몇 초일 때? 1초일 때. 그 말은 t가 1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어디서 어디로 바뀌어요? 앞으로 가던 게 뒤로 바뀐다 이거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다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볼 건데 t가 1일 때 점 P의 위치를 볼 건데요. 0초부터 1초까지는 지금 상황을 보면 0초부터 1초까지는 P점이 앞으로만 가요. 그러면 위치라고 하면 결국에 0부터 1까지 VT, DT를 하면 이게 바로 0초에서 1초까지 움직인 변화가 나오죠. 근데 출발점으로부터 그 변화를 줘야 되는데 출발점이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0초부터 이만큼 움직인 걸 그냥 더하면 위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더하면은 저 VT를 적분하면 되죠. 이제 적분하면은 T 세제곱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7T에 10 집어넣어서 1 집어넣으면은 3이에요.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빼주면 3 해서 t가 1초일 때 점 P의 위치는 3이다도 맞다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t가 0에서 2초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인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 2초일 때까지 보면 0초부터 1초까지는 앞으로 가요. 그리고 1초부터 2초까지는 어디로 가죠? 뒤로 가요. 그걸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자, 0초부터 2초까지 움직인 거리는 앞으로 갔든 뒤로 갔든 다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적분으로 표현했을 때 절대값을 적분해야 돼요. 속도함수의 절대값을 적분한다. 앞으로 움직였든 뒤로 움직였든 다 플러스를 해줘라 이거죠. 움직인 만큼을. 그런데 뭐 VT 함수를 저기다가 집어넣어서 얘가 0대응정 기준으로 바꿔도 되는데 상황을 알고 있는 친구는 이미 절대값을 해결할 수 있어. 0부터 1초까지는 앞으로 움직였다 이거야. 그래서 0부터 1초까지는 그냥 VT를 적분하시면 되고 1초부터 2초까지는 뒤로 움직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VT를 적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VT를 적분한 게 여기 있죠. 0초부터 1초까지는 또 계산이 돼 있죠. 3이에요. 빼기 요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서 하면 똑같은 적분한 함수, 저 VT 적분한 거 그대로 가져와 쓸게요. 요렇게 되고 이거를 2 집어넣고 1 집어넣고 이렇게. 선생님 빼기인데요 할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음수가 나올 거예요. 뒤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빼야 양수로 바뀌면서 움직인 거리가 나오겠죠. 3 빼기 2를 집어넣은 거는 8 빼기 20 플러스 14고요. 1을 집어넣은 거는 1 빼기 5 플러스 7 이렇게. 요건 3이고 요거는 2고 그래서 빼면 마이너스 1이죠. 그걸 3에서 뺀다. 그러면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4다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 0부터 1까지 여기 둘러싸인 넓이가 3. 그게 오른쪽으로 3만큼 간 거고 1부터 2까지 fx가 둘러싸인 이 부분 넓이가 마이너스 1. 음수 쪽으로의 넓이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뒤로 마이너스 1만큼 간 거야. 그럼 앞으로 3, 뒤로 1 갔으니까 총 움직인 거리로는 4죠. 만약에 t가 2에서의 위치를 물어보면 3만큼 가고 1만큼 뒤로 갔으니까 2예요. 위치는 그냥 플러스죠. 여기가. 그래서 디귿도 맞다가 나와서요. 네, 보기에 기억니은 디귿 다 맞는 5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12번 문제입니다. 상수 a에 대해서 a가 1보다 크다라고 줬어요. 그리고 양수 t에 대해서 y는 ax와 지수함수죠. 그리고 x는 t, x는 2t, x축의 수직인 직선들. 만나는 점을 a, b라고 했을 때 b에서 x축의 수선의 발 내려서 c라고 그랬을 때 a, b, b, ac 길이 같고 삼각형 ACB의 넓이가 8이다. 그때 a 곱하기 t. 자, 우리의 문제에서 미지수는 두 개가 있어요. a랑 t. 근데 문제에서 점들을 다 표현해주고 조건을 몇 개 줘요? 2개 줘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문제에서 말하는 상황을 표현만 잘해주면 등식은 저 2개 가지고 어떻게든 풀어내는 문제예요. 자, 그림을 개략적으로 그려보면 지수함수인데 밑이 1보다 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양수 t니까 아마 여기가 y축이라고 하면은 이쯤이 이제 t 그리고 이쯤이 2t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x축이 여기 있다고 해보면 요 점을 a, 요 점을 b, 그리고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이걸 c라고 그랬을 때 삼각형 ABC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문제에선 AB랑 AC가 같대요. 이등변 삼각형이다 준 거죠. 그 다음에 이 삼각형 넓이가 8이다 라고 줬어요. 요 두 개를 가지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럼 길이도 표현해야 되겠고 사실 저 삼각형 넓이도 표현하니까 이 점의 좌표들이 중요해져요. 자, A점부터 먼저 찾을게요. A점은 X가 T예요. 그리고 Y는 이 지수함수 위에 있기 때문에 저 지수함수에 X에 T를 집어넣으면 A점은 이렇게 되고요. B점은 X가 2T야. Y 값은 A의 2T승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삼각형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 삼각형이 표현이 됐을 때 좌표로서 AB 길이랑 AC 길이가 같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길이가 같으려면 결국엔 얘네들의 x 값이 똑같으니까 사실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중점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길이가 같다 해도 괜찮지만 여러분이 쓸모 있는 식은 뭐냐면 얘네들의 중점의 y좌표가 요거랑 같아야 되겠죠. 기하적으로 보면. 그래서 중점의 좌표 얘는 2t,0이거든. 그렇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식을 써볼게요. 첫 번째 식. 자, AB랑 AC가 같다라는 말은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의 y좌표가 이거여야 돼요. 그래서 y좌표만 중점 구하면 얘네들이 더해서 2로 나누죠? 2분의 A의 2t승. 요게 사실은 뭐여야 된다? A의 t승이어야 돼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식이에요. 저 AB랑 AC가 같다를 풀면 요게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 넓이를 8이라고 줬죠? 넓이를 구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걸 밑변, 이걸 높이 이런 식으로 보고 싶죠? 그래서 밑변은 A의 2t A의 2t승 곱하기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는 x끼리 뺀 거죠? 2t에서 t 빼니까 t 곱하기 2분의 1까지 해서 18이다 나와요. 자, 이 식들을 최대한 정리를 해주면서 쓰는 게 좋겠죠. 선생님 같으면 얘를 A의 2t승을 A의 t승의 제곱이라고 쓰고 는 2배의 A의 t승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도 뭐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하면은 2를 저쪽에 곱해서 쓰면 t 곱하기 a의 2t승은 16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a의 t승의 제곱이 2at승이니까 여기서 at승을 구할 수 있죠. 요걸 그냥 대문자 a라고 해봐요. 대문자 a 제곱은 2a잖아. 여기서 a는 0 또는 a는 2인데요. a가 0일 순 없어요. 지수함수는 치역 자체가 y, x축보다 위에 있죠. 항상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0은 안 되고 2여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가 나온 거야? a의 t승이 2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럼 a의 t승이 2이기 때문에 여기는 2의 제곱인 얼마가 오는 거고 4가 오는 거고, 이걸 여기다가 대입하면 2의 제곱인 4가 오는 거니까 4 곱하기 t가 16인 거죠. 그러면 t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4가 나오게 되네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a 곱하기 t니까 a도 찾아야 되죠. t가 4인 거 알았으니까 여기다 4 집어넣어보면 a의 4제곱이 2이기 때문에 a는 2의 4제곱분의 1이겠죠. 물론 양수니까 플러스로. 음수면 마이너스겠죠, 당연히. 그래서 a는 이거, t는 이거. 둘이 뭐 하라 그랬죠? 곱하라 그랬죠. 근데 지수법칙으로 곱하라 그랬으니까 4를 2의 제곱으로 보면 2의 제곱과 2의 4분의 1제곱 곱하니까 2의 지수끼리 더해서 4분의 9. 요게 답이라서요. 보기에 1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13번 문제입니다. fx가 2차 함수로 식을 아예 줬고요. 요 네모 박스를 만족해야 된대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x가 a로 갈 때 모든 실수 a, 어떤 a로 가든지 요거의 극한값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게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개수라 그랬는데, 자, 얘만 보면 얘는 일단 연속함수란 말이죠. 그리고 뭐 극한도 당연히 있고요. 얘도 보면 연속함수예요. 당연히 극한이 있고. fx도 결국은 2차 함수니까 다항함수끼리 뺀 거니까 다항함수잖아요. 그러면 x가 a로 갈 때 연속함수인데 연속함수야. 극한이 있고 극한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나눈 함수도 뭐예요? 극한이 존재하죠. 뭐가 아닌 데서? 분모가 0이 아닌 데서. 또는 분모 분자가 똑같이 어디로 간다면, 얘가 0이어도 분자도 같이 0으로 간다면 0분의 0꼴이면은 0되는 나쁜 놈들 약분시키고 보내잖아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서 풀 거예요. 자, 첫 번째 케이스. 아예 분모가 0되는 점이 없다 이거야. 그러면 얘도 0되는 점이 없으면 분자가 0으로 가든 0으로 안 가든 극한값이 4번 있다 이거야. 분모가 0으로 안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수학에서. 그래서 첫 번째는 요 분모 있죠. fx의 제곱 마이너스 k의 x 플러스 2의 fx. 요게 해가 없다. 0인 점이 없다. 요게 이거는 0이 해가 없다. 0이 되는 순간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fx로 요거 묶어서 보면 fx 빼기 k의 x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근데 fx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0이란 말이야. 쟤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근이 안 나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근이 안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건 0이 해가 없으려면. 이쪽에서는 근이 안 나와, 실근이. 그래서 이쪽에서도 실근이 안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에 fx 자리에 저식을 넣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kx죠? 그러면 6 마이너스 k의 x고 12에서 2k 빼니까 12 마이너스 2k는요. 요게 해가 없으면 돼요. 얘는 반드시 0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0이 아니다가 되면 되죠. 0인 점이 없다. 그러면 얘는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판별식 쓰라는 거야. 판별식. d는 k제곱 마이너스 12k. 근데 뭐 얘도 600이 k니까 그냥 그 전개하지 않고 써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600이 k의 제곱 마이너스 4에 a는 1이고 c는 요건데 이거 2로 묶어서 써주면 600이 k잖아요. 이렇게 이게 0보다 작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600이 k로 묶어주면 여기 600이 k에다가 4 곱하기 2니까 8이 남죠?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건 600이 k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고요. 우리 보통 최고창을 양수로 만들잖아요. 마이너스 k 좀 그렇잖아. 마이너스 곱해서 식 한 번만 씁시다. k 마이너스 6 k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 그러면 2차 부등식이니까 어떻게 답을 써요? 두 근 사이로.
그래서 일단은 요 범위에 있는 K들은 다 답이 되는 거예요. 요 범위에 있는 정수들은. 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분모가 뭐가 안 되기 때문에 0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0인 점이 없기 때문에 극한이 항상 있을 거다. 어디서든 A에 뭘 집어넣든지 항상 있을 거다. 이거 실수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로 0이 된 점이 없는 거에서 요거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 얘가 0이 되면은 그러면 극한값이 없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분모가 0으로 갔을 때 분자가 상수로 가면 0분의 어떤 상수꼴 이러면 얘는 무한대로 가죠. 근데 0분의 0꼴은 잘 모양이 만들어지면 상수로 갈 수도 있어요.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야. 수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분의 0꼴이면 가능해.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간다면 반드시 그 순간 모두 0으로 가야 돼. 분자도 0으로 가야 걔네가 나쁜 애가 없어지면서 극한이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는 순간 분자도 같이 0으로 가는 그 상황을 따져야 돼요. 근데 분자는 x제곱이기 때문에 x의 a로 가까이 가면 얘는 0에서만 0이야. 즉 얘가 0 집어넣었을 때 0이면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0 집어넣었을 때 0이면. 그치? a가 0일 때를 생각하라 이거야.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분자가 x가 0으로 갈 땐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분모도 x가 0으로 갈 때 0이면은 0분의 0꼴이면 뭔가 약분되고 갈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fx 되고 빼기 k의 x 플러스 2의 fx는 0. 이거의 근이 x는 0뿐인 경우. 이거 하나 생각해보자 이거야. 근데 요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까지 쭉 올 거거든. 그러면 여기 왔다고 쳐봐. 얘는 근이 없다 그랬어요. 실근이. 판별식 써봐 저기. 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이 0분인 것만 하면 돼. 그럼 요거 그대로 가져올게. 여기까지 쭉 오면 돼요. 이 방정식의 근이 0분인 거야. 그러면 0 집어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잖아. 0 집어넣으면 K가 뭐일 때예요? 6일 때야. K가 6. K가 6일 때거든. 그러면 실제로 K가 6일 때 진짜로 0분의 0으로는 가거든. 근데 그때 0 되는 나쁜 놈들 지우고 극한이 있는지는 확인해야 돼요. 0분의 0꼴이라고 항상 극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 쉽게 말하면 분모가 뭐 0인자라고 하는데 분모가 x제곱 분자가 x세제곱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가. 그러면 x가 0으로 갈 때 얘네들이 약분하면 x가 하나 남잖아. 그러면 분자는 0으로 가고 분모는 이제 0으로 안 가기 때문에 0이라서 극한이 있어요. 근데 얘가 x세제곱인데 x 다 묶어내면 얘는 x4제곱이야. 다 묶어내면. 그러면 얘는 약분 다 해버리면 x가 하나 남잖아. 분자에. x가 하나 남으면 얘는 0으로 가기 때문에 0분의 어쩌고 하면 또 무한대로 가요. 발산이다 이거야.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는 0분의 0꼴이어도 극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돼요. K가 6인 게 되는지 안 되는지 진짜.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되고 이 케이스는 항상 되고 이 케이스는 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마지막 계산으로 해봐야 돼. K가 6이면은 분모가 어떻게 되냐면 K에 6을 집어넣으면 분모가 fx에 K가 6인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fx 빼기 6 곱하기 x 플러스 2의 fx 분의 x제곱의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인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0으로 갈 때만 보면 돼요. 요 극한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fx는 0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보내면 돼요. 좀 이따가 따로 보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그냥 놔두시고 여기 fx 빼기 6의 x 플러스 2 분의 x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fx에서 6 곱하기 x 플러스 2를 빼면 이쪽이 사실 다 사라져요. 그래서 fx는 x제곱항만 남는단 말이에요. 여기 x제곱항만 남고 여기도 x제곱항이 있고 분자에 분모에는 fx가 한 번 더 있어요. x가 0으로 갈 때. 자,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는 거 0분의 0꼴 0 되는 거 이렇게 샥샥 약분하죠? 그러면 fx분의 1이야. fx는 0 집어넣으면 12로 가죠. 그러면 요 극한값은 뭐다? 12분의 1이다. 실제로 존재하더라. 그래서 얘는 답이 되는 거예요. 뭐가 답이 된다? K가 6인 경우는 따로 답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잖아요. 그러면 7개가 있어요. 근데 6인 경우는 한 번 더 돼요. 그래서 7개가 아니라 몇 개? 8개. 이거 3분으로 푼 친구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한 케이스를 더 생각해야 되겠죠.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면 그건 극한값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걸 한번 따져줘야 됩니다. 네, 14번 문제입니다. 양수 K에 대해서 집합, 요 집합 0부터 2분의 3K 파이 전까지
거기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탄젠트죠? 탄젠트 그래프. x는 2분의 k파이가 아니래요. 왜? 거기에 점근선이거든요. 지금 그 문제에는 점근선이 안 나타나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쯤이 점근선이다. 이렇게. 그리고 2분의 3k파이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점근선이거든. 여기쯤이죠. 그건 안 보겠다 이거야. 이 전까지만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정의된 함수 요 탄젠트 함수 보니까 탄젠트 k분의 x거든. 그럼 얘는 주기가 파이인데 그걸 k분의 1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k분의 1분의 파이니까 k파이죠. 그래서 주기는 k파이야. 그러면 여기가 0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죠? k파이죠. 여기가 k파이고 그거의 절반이 2분의 k파이 여기 있는 거고 이게 길이가 같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 길이 요 길이도 같아서 2분의 k파이만큼 더 가면 이거고 뭐 요 정도까지는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문제가 길어서 안 썼는데 이 P라는 점이 0,P예요. 좌표 P가 0,P야. 그래서 0,P를 X축에 평행하게 쭉 그어서 함수랑 만나는 점 두 개를 A, B라 그래. 왼쪽부터 A, 오른쪽 B. 그림에서 보면.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P라는 직선이 여기 있어요. 그림에는 지금 뭐 식으로 안 나와 있긴 하지만 얘가 Y는 마이너스 P야. Y는 마이너스 P는 왜 줬겠어요? 얘랑 X축의 대칭인 선. 위아래 대칭인 선이죠. 요걸 줬을 때 이 탄젠트 함수 얘 있죠? 얘랑 만나는 점을 C라고 줬어. 그랬을 때 AB 길이는 3PA 길이 3배의 PA 길이다. 그리고 OCB 삼각형 넓이가 3분의 5파이다.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K와 파이를 더해라. 결국 식 2개, 문자 2개 찾으시오. 이 문제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보일 건 요거부터 좀 봤으면 좋겠는데 AB 길이가 3배의 PA 길이다 그랬는데 AB 길이는 Y 값이 똑같게 되는 X 길이의 차이기 때문에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 뭔지 모르지만 그거는 이 탄젠트의 한 주기만큼이에요. 한 주기니까 당연히 얼마겠어? K파이예요. 그래서 요 길이는 K파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여기가 K파이면 K파이는 PA 길이의 3배다. 그 말은 PA 길이 요 길이가 뭐라는 거야? 3분의 k파이라는 거야, 지금. 길이로 보면. 3분의 k파이라는 거예요. x좌표도 당연히 3분의 k파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시점을 어떻게 잡으라고 준 걸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선과 이 선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러면 얘의 y좌표와 얘의 y좌표가 반대야. b의 y좌표와 c의 y좌표가 반대예요, 부호가. 그 말은 k파이를 기준으로 이 탄젠트 함수 오른쪽과 이 탄젠트 함수 왼쪽은 대칭이잖아. k파이 위주로.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커지는 만큼 x값의 차이 이만큼 여기서 왼쪽으로 간 게 바로 뭐겠어요? c일 수밖에 없거든. 요 길이 같다 이 소리죠. 그러면 여러분이 c의 x좌표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여기가 k파이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3분의 4k파이야. 3분의 k파이에서 k파이 더하니까 3분의 4k파이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게 3분의 k파이라는 거야. 요게 3분의 k가 여기에요. 여기 여기인 거죠. 사실 주기만큼 온 거니까. 그럼 여기도 뭐야? 3분의 k파이예요. 그럼 이 시점의 x좌표는 뭐인 거야? 3분의 2k파이죠, 사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내가 점들을 다 표현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조건을 써먹을 수 있겠다. 선생님 봤을 때는 이거 가지고 점을 표현했잖아요. 요거 가지고 아마 K가 먼저 나올 것 같아. K가 나오고 그 K를 가지고 이제 P도 구하고 뭐 하는 거겠죠. 자, 삼각형 OBC 넓이가 3분의 5파이다 그랬어요. 삼각형 OBC. OBC. 이렇게 되죠. 네. 자, 요 삼각형 넓이 구하라는데 요 삼각형은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게 사실은 K파이의 BC가 대칭이니까 아마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되는 이 삼각형. 이 삼각형 넓이는 밑변 높이 잡기가 어려우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두 개 쪼개서 구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는 위쪽 거 넓이 구하고 하나는 아래쪽 거 넓이 구하겠죠. 근데 이렇게 그려봤더니 위쪽 거랑 아래쪽 거 넓이가 사실 같아요. 왜? 이게 밑변이고 요게 높이거든요. 이게 밑변이고 요게 높이야. 근데 두 Y 이 높이 있잖아요. 높이는 다 P거든 지금. 그래서 요거를 써보자면 위쪽 거 넓이를 구하면요. 밑변이 K파이고 높이가 P예요. 곱하기 2분의 1까지 하는데 그거 위아래로 똑같으니까 몇 배? 2배. 해서 요게 P 곱하기 K 곱하기 파이가 나오죠? 그게 3분의 5파이라고 나온 거야.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뭐예요?
P 곱하기 K가 뭐다? 3분의 5다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요 함수값 A점이 3분의 K파이를 집어넣은 거잖아. 그때 함수값이 P이기 때문에 요 탄젠트 함수에다가 3분의 K파이를 집어넣어 보면 요거에서 파생된 거니까 이렇게 쓸게요. X자리에 3분의 K파이를 집어넣으면 탄젠트 3분의 K분의 3분의 K파이는 P가 나와야 되거든. Y좌표 P. 그게 나오겠네요. 왜? K가 사라지거든요. 여기서 속어요. 그럼 탄젠트 3분의 파이잖아. 탄젠트 3분의 파이는 탄젠트 60도죠. 탄젠트 60도는 얼마냐? 루트 3이죠. 그래서 루트 3. 이게 뭐다? P다. P가 루트 3이다. 그러면 PK가 3분의 5니까 P 자리에 요걸 집어넣으면은 여기서 K는 3, 루트 3 둘로 나누면 3루트 3분의 5죠. 9분의 5 루트 3 유리하면. 그래서 K 찾았고 P 찾았고 둘이 더하면 되겠죠? P 더하기 K죠. 둘이 더하면은 루트 3을 9분의 9 루트 3이라고 하면 9분의 9랑 9분의 5 더하니까 9분의 14 루트 3 요게 14번의 답이 되겠죠. 그래서 보기에 3번이 답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가 있는데요. f0이 0이라고 줬고요. 0에서 함수값은 0이고 이 fx를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t랑 절대값 씌운 걸 빼서 0부터 x까지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죠. gx라는 건. 자, 그랬을 때 이 gx가 가조건 방정식 g'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 그러니까 g'x는 0, 즉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 4개가 있다 이거고 서로 다른 실근이 4개. 함수 gx는 x는 2, x는 6에서 그 값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게 g'이 0인 순간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얘도 g' 관점으로 보는 게 좋거든. 그래서 gx가 2하고 6에서 그 값을 갖는다 이거는 아마 g'2가 0이고 g'6이 0이면서 동시에 2하고 6에서 이 g'이 부호가 바뀌는 거야. 그래야지 그 값이죠. 정확히는. 부호까지 바뀌어야 돼. 정확히는.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의 획수가 4개라 그랬으니까 2 앞뒤로 부호가 바뀌고 6 앞뒤로 부호가 바뀌면서 실근이 4개. 그럼 2하고 6 말고 다른 게 2개가 더 있겠죠. 이게 근데 어려운 이유가 F6 곱하기 G 이게 F6과 F2 뭐 이런 거면은 하나의 함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니까 쉬운데 G2이기 때문에 좀 어렵거든요. G는 또 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이 조건을 정말 잘 따져가면서 이 조건에 맞는 걸 이제 딱 하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찾아서 이제 해줘야 돼요. 자, 한번 풀이를 시작해 볼 건데 일단은 우리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 이런 거 봤을 때 윗끝 아래끝을 맞춰서 정보를 하나 얻어내잖아요. 자, x에 0을 먼저 집어넣으면 자, 스텝 1이라고 합시다. x에 0을 대입하면 뭐를 알 수 있냐면요. g0이 0이라는 걸 알아요. 윗끝 아래끝이 같으니까 g0은 0. 요걸 하나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gx를 미분해 볼게요. g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t라는 변수를 다 f로만 바꾸면 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네, g'x는 이렇게 돼요. 근데 g'x가 0이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0이 되는 즉 우린 절대값 fx와 절대값 x가 같아지게 하는 요 근이 몇 개다? 서로 다른 실근이 4개예요. 그리고 2에서 얘네 둘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크고 작고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야. 2에서. G'2가 부호가 달라져야 되니까. G'도 6에서 부호가 달라져야 돼. 그 말은 얘네 둘의 대소가 달라진다는 거야. 둘 중에 누가 큰지 작은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6에서. 그래서 이거의 근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건데 이게 fx와 x의 절대값 함수들을 그려서 만나는 줄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fx의 모양 자체가 정해져 있지가 않거든. 정확히. 0에서 0이다만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이 함수들을 절대값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런 거 풀 때 이렇게 풀죠. fx는 x랑 만나는 점 또는 fx가 마이너스 x랑 만나는 점. 이 두 가지의 또는으로 이거의 근과 이거의 근을 다 셌을 때 몇 개다 이거예요? 4개.
또는 여기서든 여기서든 2하고 6에서 만나는데 만날 때 대소가 바뀌게. 그러한 그림들 중에 마지막에 요거까지 성립하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세팅을 해놨으면 이게 스텝 1 정도 되고요.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생각하는 게 이제 스텝 2겠어요. 자, 그래프를 여기다가 좀 선생님이 그릴 건데 이제 일단은 쉬운 그래프들부터 먼저 그리면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를 먼저 그릴 거고요. y는 x는 이렇게 생긴 거. y는 마이너스 x는 이렇게 생긴 건데 뭐 왼쪽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만 그려놓으면요. 지금 fx라는 걸 그릴 건데 f0은 0이에요. 그러니까 0에선 0이야. f도 0에선 0이야. 여기를 지나요. 여기를 지나는데 fx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직선 또는 이 직선이랑 만나는 점이 몇 개? 4개여야 돼요. 실근이 4개. 뭐 중복된 게 몇 개 있을 수 있어요. 4개 만나고 2하고 6에서는 당연히 만나야 돼. 2하고 6에서 만나는데 2가 여기 있다고 치고 6이 여기 있다고 치면 이제 2하고 6에서 어떻게 만나느냐 대소가 바뀌긴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뭐 만난다고 했으니까 F2가 2거나 여기서 만나거나 F2가 마이너스 2여야 되겠고요. F6이 6이거나 F6이 마이너스 6이거든. 그래서 조합을 따져보면 총 4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2, 6,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이렇게. 선생님이 스텝 2라고 적어놨는데 요 경우 나누는 걸 스텝 2로 하죠. 그래프랑 같이. 자, 스텝 2 여기 그림부터 해가지고 스텝 2예요. 지금 F6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먼저 따져보자 이거야. F6이랑 G 곱해서 이게 음수다가 있으니까. 그래서 F6이 6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6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부터 먼저 좀 보여줄게요. 자, F6이 만약에 마이너스 6이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최고창이 양수라기 때문에 6에서 마이너스 6이면 이렇게 되고요. 이게 대소가 바뀌면서 이렇게 됐을 거야. 그럼 여기서 근이 하나 있죠? 그리고 2에서도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2에서 바뀔 때 2에서 F2냐, F2가 2냐, F2가 마이너스 2냐가 있는데 만약에 F2가 2일 나잖아요? 그러면 이미 여기서 한번 올라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0에선 0이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에다가 0에서 0이니까 5개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안 돼요. 실근이 5개나 돼. 그래서 F2가 마이너스 2인 경우는 그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F6이 마이너스 6이면 F2는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어. F2가 2면 실근이 5개나 나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대소가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는 앞뒤 요 대소가 바뀌어야 돼. 뚫고 지나가야 돼. 쉽게 말하면. 뚫고 지나가고 0에선 0이야. 0에선 0이야. 근데 0에서 만약에 y는 x랑만 딱 만나야 돼. 왜? 실근이 몇 개라고 그랬으니까? 4개라고 했으니까 이미 요게 마지막 근이어야 돼. 그러면 접하면서 이렇게 내려가야 더 이상 근이 안 나오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뚫고 가면 여기서 내려가거나 했을 때 만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딱 접한, 여긴 중근인 거야. 요게 이제 되는지 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y는 x와 y는 fx가 x는 0에서 접해요. 그렇죠? 접하는데 이 경우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요 조건을 성립 안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봅시다. F6은 양수거든? 음수거든? 그러니까 G2가 음수인지를 확인해야 돼. 근데 G2는요. 여기다 2를 집어넣어서 의미를 보면 FT의 절대값과 T의 절대값이니까 결국에는 내가 여기 그린 함수들 중에서 FT에서 T를 뺀 거란 말이야. FT에서 T를 뺀 거예요. 그럼 뭐 절대값 씌워도 똑같아. 결국 누가 더 위에 있냐의 얘기예요. 근데 fx는 이거잖아. 지금 0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이걸 뒤집어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 x는 이거예요. 둘 중에 누가 커요? x가 더 커요. 그러니까 절대값 함수여도 어쨌든 얘가 더 크다는 거야.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니까 음수예요. 음수인 함수값들이 존재하는 영역에서 접근하면 당연히 적분값은 음수겠죠. 그래서 G2가 무조건 음수일 수밖에 없어요. 이 케이스는. 다시 한번 말로 써보면 그거를 fx의 절대값은 x의 절대값보다 작아요. x가 0하고 2 사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적분한 값 G 있잖아. G2는
0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fx 빼기 절대값 fx 빼기 절대값 x를 뺀 거기 때문에 요 값은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다. 지금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도 음수니까 곱하면 음수다라는 저 가정에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모순이 생겼기 때문에 f6이 마이너스 6인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f6이 6이다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f6이 6일 때 f6이 6이면은 f2가 2거나 f2가 마이너스 2거나 두 가지 남았죠? 그 두 가지 중에 무엇인지를 따지는 게 이제 케이스 2예요. 케이스 1 지울게요. 네. 자, 마지막 경우로 한번 해볼게요. f6이 6이고 f2가 2다 했을 때 틀렸잖아요. 그래서 f2가 마이너스 2여야 돼요. 이 경우로 풀어보겠다 이거죠. 그러면 6에서 6이니까 여기를 지나고요. 2에서 마이너스이니까 여기를 지나. 그러면서 뚫어야 되거든. 항상 이 함수값들을. fx가.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왔겠죠. 그리고 여기서 내려갔다가 여기 근이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올라오면서 뚫어요. 뚫고 0에서도 근인데 0에서 이제 근이 더 나오면 안 되니까 접해야 되겠지. 그러고 끝나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 조건이 되느냐. f6이 양수니까 g2가 음수여야 되는데 g2는 아까도 봤지만 fx의 절대값에 ft의 절대값에서 t의 절대값이니까 fx의 절대값 빼기 x랑 x의 절대값이란 말이야. fx는 이거예요. x는 이거든이야. 어쨌든 얘도 절대값 해봤자 어쨌든 이것들이 다 올라간다고 치면 얘는 이거고 얘는 어쨌든 이거니까 올라가도 여기서 이렇게 돼. 그러면 0부터 2까지 해서 이 그래프만큼은 x가 0하고 2 사이에서 이 상황만큼은 ft의 절대값보다 t의 절대값이 더 커요. 그러면 당연히 g2라는 것은 0부터 2까지 ft의 절대값 빼기 t의 절대값을 적분한 건데 이 값은 0보다 작은 함수값들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적분한 것도 당연히 0보다 작아. F6은 양수인데 G2는 음수구나. 둘이 부호고 반대구나. 그러니까 처음으로 요게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이 케이스가 답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fx식을 찾아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fx를 좀 잡아보자면 fx는 그림이 이건데 지금 y는 마이너스 x랑 만나는 상황보다는 y는 x랑 만나는 상황이 좀 편하거든요. 말로 하기. 왜냐면 y는 x랑은 접하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자 fx랑 x랑 만나는 점을 구할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빼기를 한 함수를 보자면 이게 근이 뭐하고 뭐다? 0하고 6이에요. y는 x랑만의 근을 따지면. 근데 0에서 접하잖아. 그러니까 x제곱이야. 중근이니까. 그리고 x 빼기 6이 있어요. 플러스의 최고차항계수 a. 몰라요 나도. 그러면 요 마이너스 x가 일로 가겠지? 그래서 fx는 ax 제곱에 x-6 플러스 x야. 뭐 요거 바로 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계산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러면 a만 찾으면 되잖아. a를 찾기 위한 식이 뭐냐? 2일 때 값이 뭐다?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저기다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좀 쓸게요. f2는 2를 집어넣으면은 4a 마이너스 4 곱하니까 마이너스 16a 플러스 2야. 요게 마이너스 2여야 돼. 그러면 a는 4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fx가 뭐가 나오냐면요. 4분의 1에 x제곱에 x-6 플러스 x 요겁니다. 자, 문제에서 마지막에 구하란 건 f8이죠. x에 8 집어넣으면 f8은 4분의 1에 64 그러면 16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2 더하기 8이죠. 그러면 32에다가 8을 더해서 40. 그래서 객관식이잖아요. 보기 5번에 40이 답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가 나왔죠. AB 길이랑 CD 길이는 1대 3이라고 줬고요. 요 길이와 요 길이 B가 1대 3이에요. 그리고 사각형은 원 안에 있고요. 내접해 있고. 자, P라는 바깥의 점, 원 바깥의 점에서 PB, PC, BC
요 길이가 7대 5대 루트 14를 만족하고 있고요. AD 길이는 4 루트 13으로 되어 있대요. 그랬을 때 그 네모 박스를 천천히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모 박스를 선생님도 같이 읽으면서 좀 풀게요. 첫 번째 줄을 보면은 BPC가 세타라고 두래요. BPC 여기를 세타라고 둔 다음 여기서 내가 길이를 알고 있는 걸 보니까 7대 5대 루트 14가 있잖아요. 7대 5대 BC 길이 여기가 루트 14죠. 그러면은 7K 5K 루트 14K 뭐 이렇게 잠깐 표현을 해 놓읍시다. 길이 B들을 문자 하나 곱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두고 선생님은 뭐 할 거냐면 거기에 코사인 법칙 써서 코사인을 구했죠. 7분의 6이라고. 뭐 네모칸 채우는 데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쭉 따라가 봅시다. 과정을. 자, 코사인 세타. 코사인 법칙 쓰라는 거죠. 코사인 세타는 2 7K 5K 분의 7K 제곱 49K 제곱 5K 제곱 하면 25K 제곱에서 루트 14K 제곱 빼니까 14K 제곱을 뺀다. 요거겠죠? 자, 여기 계산하면은 25에서 14 빼면 11이죠? 11 여기다 더하면 60. 60을 요걸로 약분하면 이 5가 10이기 때문에 7K분의 6K라서 7분의 6이 나와요. 그걸 문제에선 적어준 거예요. 쭉 해서.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래서 PB 대 PC가 7대 5니까 거길 7K, 5K로 두래요. 우리 논 것처럼. 그리고 AB 대 CD가 1대 3이래. 그래서 여기를 L이라고 두래요. 여기를 L이라고 두면 여기는 몇 L이 될 거기 때문에 3L이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AD 길이를 4루트 13이라고 뒀다? 다 적어내죠. 여기다. 4루트 13. 네, 이렇게까지 길이가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원의 성질에 의해서 뭐라고 써있냐면 BPC와 DPA가 서로 닮음이다. BPC와 BPC 요 원과 PDA가 서로 닮음이다. 두 원이 서로 닮음이다 라는 거죠. 보통 이걸 할선 정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정리 중에 뭐가 있냐면 요 각도가 여길 동그라미라고 했을 때 이걸로 둘러싸여 있는 여기 요 각도 요것도 동그라미거든요. 그렇고 여기를 이제 X라고 하면 여기도 X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닮음이기 때문에 그 다음 줄을 보면은 PB 대 PC가 뭐랑 같다? PD 대 PA랑 같다. 요 닮음비랑 같겠죠? 변을 대응시켜 보면. 그래서 L을 뭐 곱하기 K로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계산 쭉 해볼까요? 자, 7K 대 5K가 뭐랑 같냐면 이렇게 더한 거 5K 플러스 3L 대 요렇게 더한 거 7K 플러스 L. 네. 요걸 풀어서 K랑 L의 비례식을 찾으라는 거예요. 즉 K가 L의 몇 배인지. 자, 이거 7대 5인 거잖아. 그러니까 KK 그냥 약분하고 7대 5로 보세요. 7대 5로 보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같다. 25K 플러스 15L은 7 곱하니까 49K 플러스 7L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L은으로 정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L 이쪽으로 넘어가면 8L은 25K 저쪽으로 넘어가면 24K 이렇게 나오니까 L은 몇 K라고 할 수 있어요? 3K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큰 삼각형 요 L을 3K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3K라고 두시고 요걸 9K라고 두시면 이 전체를 이제 K로 한 방에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마지막에 닮은비가 몇 대 몇이냐 물어봤죠? BPC와 DPA. 닮은비가 얘가 5잖아요. 짧은 게 5일 때 얘가 지금 10이거든. 그러니까 몇 대 몇인 거예요? 사실 1대 2예요. 여기 7인 게 여기 지금 14잖아. 그래서 1대 2다 이거죠. 그래서 나에 들어갈 건 1대 2, 가에 들어갈 건 3이에요. 나에 들어갈 건 2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BC 길이를 이 닮음을 활용해서 이제 세 번째 상황으로 넘어가 볼게요. 닮음을 사용해서 BC 길이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분의 1 곱하기 A 길이에요. 이거 볼까요? BC 길이
요 길이는 이 길이의 절반이 온다 이거죠. 그럼 여기가 2루트 13이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루트 14K고 2루트 13. 숫자가 좀 맞네요. 문제될 건 없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K가 뭔지가 나오겠죠? K를 구해야 되는 문제인가 근데? 그냥 사인 법칙에 의해서 라지 R을 구하라고 했네요. BPC. 삼각형 BPC의 BPC 요거죠. 요거에서 사인 법칙을 써서 그 R을 구하라고 한 소리죠. 그러면은 사인 법칙 쓰려면은 그 세타 각이 있잖아요.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2루트 13. 요게 뭐다? 2R이다. 문제에서 말하는 그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R이라고 그랬을 때 이게 요런 삼각형이 있으면 이게 2R 요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마무리해보면은 코사인 세타를 그래서 구했네요. 코사인 세타가 7분의 6이면 사인 세타는 7분의 뭐 선생님 같으면 삼각형 잘 그리는데요. 여기가 7하고 6이잖아요. 그러면은 49에서 30 빼니까 여기가 13이거든 루트. 그러면 사인이는 이거죠. 직각이고 세타라고 했을 때. 그래서 7분의 루트 13 분의 2 루트 13이 2R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루트 13, 루트 13이 약분하고 여기 분모 1 있는 거니까 그리고 2 이렇게 약분하면 7분의 1분의 1, 즉 7이 뭐다? R이다 나오네요. 그래서 R은 7이나 나서 다에 들어갈 건 7, 다에 들어갈 건 3, 나에 들어갈 건 나에 들어갈 건 2네요. 2. 그쵸? 1대2 선생님 따로 안 적어놨네. 나에 들어갈 건 2. 그래서 3하고 2하고 7 더하면 되죠. 3하고 2하고 7 더해서 답이 12가 나오게 됩니다. 네, 21번 문제입니다.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3차 함수인데 최고차항 기수 1인 3차 함수인데 fx가 모든 실수, 0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요 등식을 성립한대요. 부등식이죠, 부등식. 그때 f'10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f'10을 딱 물어보는 순간 여러분은 어때야 되냐면 이게 1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는 이 문제에서 지금 미분에서 10 집어넣은 게 강조가 되어 있는 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봐.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fx를 어떻게든 찾아서 f'10이니까 그냥 미분에서 10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 말은 상수항은 쓸모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굳이 줬기 때문에 그 뒤를 다 표현하면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닐까? 또는 내가 지금 A랑 B만 찾아도 충분한 문제인 거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F'10이야. 그럼 이제 저렇게 놓는 건지 아니면 막 인수정리 모양으로 놔야 될 수 있잖아요. 근이 보이면. 요 조건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fx를 미분하고 2로 나누니까 어쨌든 3차 함수를 미분하니까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랑 2차 함수랑 더해. 그러면은 2차거나 아니면 1차가 될 수도 있어요. 서로 부호가 반대라서 더하면 없어질 수도 있지. 어쨌든 그런 꼴. 근데 사실은 그 1차가 안 되거든요. 얘 미분하면 3x제곱이잖아. 2로 나누면 2분의 3x제곱이니까 2차가 살아있다 이거야. 더해도. 2차야 어쨌든 왼쪽은. 오른쪽은 4차야. 이게 약간 기울기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기울기. 그치? 2x라는 x좌표. 콤마 x가 0인 점. 그러니까 뭐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뭐 이런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인데 0에서 그리고 x가 2x라는 이런 점에서의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나오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계산으로 이 등식이 무슨 상태를 의미하는지를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fx를 식으로 적어놓은, 특히나 이게 여러분이 이제 기출 많이 풀어봤으면 이런 느낌 들 거야. 요게 2차고 요게 2차잖아요. 그러면 2차와 2차 사이 껴있는 거는 그 접선 같은 거 있잖아요. 접선이거나 뭐 직선이 아니더라도 거기서 접선 기울기가 같아야 되거든. 껴있으면. 약간 샌드위치 정리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그런 느낌이 아니다. 이거 4차잖아요. 4차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상상이 안 가거든요. 4차는. 그래서 얘는 두 함수가 어떤 상태인지 좀 찾아봐야 되겠다. 직접 왼쪽과 오른쪽은 뭐 정리되어 있을까? 왼쪽식 쓰고 얘도 써서
이 부등식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 더 계산으로서 바라봐야 되겠다 이거야. 이 의미 이 자체로는 좀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두고 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놓고 이걸 뭐 계산을 해봐야 될 거니까. 자, 계산을 해봅시다. 첫 번째 부등식은요, 왼쪽을 한번 살펴보겠다 이거예요. 저 계산으로서. F'이니까 저거 미분하면서 바로 2로 나눌게요. 3x제곱이니까 2분의 3x제곱. 2ax니까 2로 나누면 ax. b 나오니까 2로 나누면 2분의 b. c는 뭐 상수니까 사라지고요, 미분하면. 여기다가 x제곱 더하고 2를 뺀 게 2x분의 계산으로 쭉 밀고 가자 이거예요. f2x는 x자리에 2x를 집어넣으면 2x 세제곱, 8x 세제곱, 2x 제곱이면 4x 제곱, a 곱하면 4ax 제곱, 얘는 2bx 플러스 c 에다가 f0을 빼면 f0은 c거든. c 빼니까 없어져서요, 여기는 8x 세제곱 플러스 4ax 제곱 플러스 2bx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우변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여기 오른쪽에도 부등식이 있는데 그걸 한 방에 풀기엔 조금 부담스럽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보다 x 4제곱이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금 이따가 따로 풀자 이거야. 그래서 첫 번째 요게 의미하는 바를 볼 건데 2x로 여기 다 나눠주면 4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고요, 오른쪽이. 자,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2분의 5x 제곱. 1차항은 ax 혼자고 상수항은 2분의 b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느낌이 약간 2배 해야지 뭔가 ax랑 b도 여기랑 똑같으니까 2배 해서 보는 게 좋겠죠? 분모에 나가 2가 있는 것도 별로이긴 했었거든요. 2를 이제 곱해버립시다 여기다. 자, 2를 다 곱하면서 쓰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는 2를 다 같이 곱해줘야 되죠.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으로 다 넘어와도 괜찮은데, 선생님은 A와 B가 미지수잖아. 그러니까 A와 B만 한쪽에 놓고 나머지를 다 반대쪽에 놓고 싶거든요. 그래서 AX, B 이쪽으로 넘어오고 8X제곱은 왼쪽으로 넘어갑시다. 8X제곱 왼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X제곱 빼기 4. 이건 뭐보다 크거나 같다냐면 4AX니까 얘 넘어오면은 2AX 이렇게 되고요. 2B에서 B 넘어오니까 플러스 B. 약간 A, B 문자에 대한, 미지수에 대한 식만 한쪽에 몰아놓자 이거야. 이 정도로 첫 번째 식을 정리를 해놓죠. 요거는 근데 생각보다 쉬운 이차 함수예요. 꼭지점이 X축, Y축이 있기 때문에 대칭축이 Y축이니까 요렇게 생긴 위로 볼록이고 최대값이 마이너스 4인 이제 이런 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도 한번 정리를 해볼 생각을 해야 돼. 공간이 좀 없긴 한데 여기다 쓸게요. 자,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여기까지 계산해 놓은 거 그대로 갖다 쓸게요. 4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인데 오른쪽에 x 4제곱 있죠?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도 이거랑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4x제곱이 넘어가면 2ax 플러스 b가 x 4제곱 마이너스 4x제곱 요 정도. 그래서 요 식과 요 식을 이제 한꺼번에 쓰면 2ax 플러스 b를 가지고 최종적인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나온 부등식이 2ax 플러스 b는 항상 뭐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x 4제곱 마이너스 4x제곱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기출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알 텐데 두 이차함수가 이제 접해 있을 때 뭐 2차가 아니고 4차긴 하지만 어쨌든 어떤 곡선들이 접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직선이 있대. 그러면 그 직선의 정체가 정해졌잖아요. 그 접선의 규력이 같다 이런 거 가지고. 근데 얘는 4차고 2차고 실제로 얘네들이 만나는지도 몰라. 근데 그러한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필요하겠죠. 개형, 그래프로서 기하적으로 이게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스텝 2로 그림을 한번 그려서 바라볼게요. 네, 선생님 필요한 부등식만 남겨놨는데 이걸 그림을 그릴 건데 하나가 쉽죠, 요거. 얘는 최대값이 마이너스 4인 2차 함수 위로 볼록인.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라고 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런
2차 함수가 되고요. 위로 볼륨은. 그 다음에 저 4차 함수를 이제 잘 그려야 될 텐데 요걸 그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미분에서 도함수를 한번 봐야 되겠죠. 증가함수를 따지기 위해서. 자, 잠깐만 뭐 f라는 표현이 저기 있으니까 g라고 할까요? gx를 x 4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이라고 하면 g'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되기 때문에 4x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얘가 0에서 근이 하나고 마이너스 루트 2, 한 2쯤이라고 하죠. 마이너스 루트 2, 그리고 루트 2에서 근이 있어요. 미분한 게 근이니까 여기서 극값을 가질 거다 이거야. 그리고 중근이 없거든요. 다 뚫고 지나가는 근이기 때문에 다 극값이 돼요. 그리고 4차 함수인데 여러분 알죠? 요거 우함수잖아. 짝수 차수만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그렸냐? 0 집어넣으면 0이거든요. 아, 극대값은 0이구나.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좌우 대칭이야. Y축 기준으로. 근데 요게 느낌상 뭐다가 이제 나올 텐데 얘가 뭐 값을 그냥 구해버리죠. 루트 2를 집어넣잖아요. 루트 2 집어넣으면 G 루트 2는 마이너스 루트 2 집어넣어도 돼요. 좌우 대칭이니까. 4 빼기 8이라서 마이너스 4야. 어우, 되게 중요한 순간인 거죠. 여기가 값이 같다 이거야, y 값이. 얘의 최대와 얘의 최소가 같거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둘 사이에, 이 두 그래프 사이에 얘가 있어야 돼. 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질 수 있죠.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가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이걸 뚫고 지나가. 뚫으면 안 되는데. 이해가죠? 여기서 마이너스 4고 여기서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이 직선이 어떻게 지날 수밖에 없어요? 요거일 수밖에 없어. 같다까지는 되니까 지나는 순간은 괜찮아요. 접하는 순간까지. 정체가 이거일 수밖에 없다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선이 되기 위해서는 요게 x축에 평행한 거죠. 기울기가 뭐여야 돼요? 0이어야 돼. 그래서 a는 무조건 0이에요. 0이고 b는 y절편이잖아. 요 직선 y절편 뭐예요? 마이너스 4죠. 즉 이 값은 마이너스 4여야만 된다는 거야. 상수함수 마이너스 4. 그래야지만 이 오른쪽 함수랑 왼쪽 함수 사이에 껴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직선이. 그래서 a는 0, b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돼서요. f'0, 10을 구하라고 했었네요. 그러면 f'10은 a가 0, b가 마이너스 4니까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b가 지금 4죠. 그럼 요거죠. 여기에 x에 10을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러면 x에 10 집어넣으면 300에서 4를 빼죠. 그래서 296이라는 좀 여러분이 보기에 서답형 답으로 보기 생소했던 숫자가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22번 문제입니다. 로그 함수가 있죠? 로그 함수가 있고 로그 함수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A는 Y는 X의 수선을 발내리고 B는 직선 Y는 X에 대칭시킨 점 Q가 있어요. 그때 가나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그 A, B점을 잘 잡아서 그렇죠? AP Y절편과 BQ Y절편의 차가 2분의 13이고 A, B의 직선의 길이는 7분의 6이다. A점, B점을 좌표로서 좀 표현하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 같아요. 그리고 점이 두 개니까 미지수는 두 개로 표현되거든? 식이 두 개니까 이것들을 어떻게든 요리조리 잘 만들어서 계산으로서 밀고 가라는 문제예요, 이것도. Y절편끼리 뺀 게 무슨 기하적 모델이 있지 않을까요? 하시는데 옛날엔 그런 게 많이 나왔어요. 이 Y좌표끼리 뺀 거를 뭐 이쪽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평행이동해서 뭐 어떤 두 점 사이 거리냐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요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러한 점을 자기 스스로 잡아가면서 점들의 좌표를 구해주고 문제에서 말하는 Y절편을 찾을 수 있고 그 Y절편끼리 뺀 값과 직선의 길이가 7분의 6이다 가지고 계산으로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자, 스텝 1. 스텝 1이 뭐겠어요? A점, B점을 찾아 표현해야 되죠, 우리가. 선생님은 A점의 X좌표를 A라고 할게요. 그럼 Y좌표는 뭐가 되죠? 로그 2의 A라고 할 수 있겠고요. B점은 X좌표를 B라고 합시다. 그럼 Y좌표는 로그 2의 B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A랑 P는요, 직선 Y는 X의 수선을 발 내려서 P를 잡은 거기 때문에 직선 AP는 Y는 X랑 수직으로 만나고 있어요. 그림을 선생님이 나중에 그리려고 그랬는데 미리 그려놓읍시다. 자, 여기 Y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로그 2의 X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Y는 X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러면 A점이 여기 있고 대략 B점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위치를 잘 모르지만
그림을 보고 할까요? 선생님 그림상 A가 여기 있어야 되고요. B가 여기 있어요. 나중에 찾으면 이렇게 나와요. A를 Y는 X의 수선을 발 내린 거 이거 P. B를 Y는 X에 대칭시킨 요점. 뭐 이쯤 가 있겠죠. 이걸 Q. 그래서 이 사각형에 대한 얘기야. 이 사각형의 넓이 나중에 물어보고요. 자, 그러면 AP는 이 Y는 X의 수직이란 말이야. 그러면 AP 직선은 기울기가 뭐겠어요?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A점을 지나잖아요. P는 좌표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못 잡아. 하지만 A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직선식을 쓸 수 있다 이거죠. Y는 기울기가 뭐고? 마이너스 1이고 A, 로그 2의 A를 지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BQ 직선도 한번 구해놓읍시다. BQ 직선은 기울기가 얘도 마이너스 1이에요. Y는 X랑 수직으로 만나니까. Y는 마이너스에 X 빼기 B고 플러스 로그 2의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의 Y절편들을 구해서 빼면 되겠죠. 얘의 Y절편은 X의 영집어넣었을 때 값이니까 X의 영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로 곱하면 A 더하기 로그 2의 A 요게 Y절편이에요. 그리고 얘의 Y절편도 똑같이 구해보면 0, B 더하기 로그 2의 B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둘의 차, 결국 이렇게 미지수로 내가 설정한 미지수로서 계산을 끌고 가보란 소리예요. 자, 그러면 A에서 B를 빼고 그 로그 없는 것끼리 로그 있는 것끼리 빼서 쓸게요. 요렇게 차가 이거겠죠? 요게 2분의 13이 날 거야. 됐죠? 첫 번째 가 등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까지 한번 해버릴게요. 나는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그래서 x끼리 뺀 거. b-a분의 근데 지금 상 여기 a 빼기 b가 있잖아. 그래서 x끼리 뺄 때 a에서 b의 x좌표를 뺍시다. 이렇게. 그리고 기울기니까 y좌표끼리 뺀 거. 네, 요게 뭐라는 거야? 7분의 6이라는 거야. 그러면 느낌이 올 텐데 두 식을 연립할 때 요만큼이 여기도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잠깐 라지 x, 대문자 x로 둘 거고요. 또 얘네 둘이 같기 때문에 얘네들을 라지 y라고 해서 연립을 해서 요들의 관계식을 찾아낼 겁니다. 자, 스텝 2는 요 연립 방정식 푸는 걸 좀 오른쪽에 쓸게요. 자, 이걸 라지 x라고 하고 요거 라지 y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라지 x 더하기 라지 y가 2분의 3이고요, 지금. 2분의 13이고요. 그 다음에 라지 x분의 라지 y. x분의 y죠? 요게 7분의 6이나 나왔어요. 둘을 연립해서 x, y를 찾자 이거예요, 선생님 말은. 그러면 y는 뭐 요걸 정리하면 y는 7분의 6x니까 요 y 자리에 7분의 6x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7분의 13x 요게 2분의 13이 나옵니다. 그래서 x는 2분의 7 이렇게 나오고요. 같이 찾아내면 y는 7분의 6을 여기다 곱하죠? 그럼 2분의 6이니까 3이에요. 즉 a 빼기 b는 2분의 7이고 로그 2의 a 빼기 로그 2의 b 요거는 요렇게 바꿔도 괜찮겠죠? 요게 3이다 나와서 요거를 a, b에 대한 식으로 다시 바꿔주면 b분의 a가 얼마라는 거죠? 8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와 요거를 가지고 a, b를 한 번 더 연립해서 a, b를 찾을 수 있겠네요. 자, a는 8b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8b를 대입하면 7b가 2분의 7이죠? 그래서 b는 2분의 1이 나오고요. a는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 b를 내가 놓은 미지수 a, b를 이렇게 찾아내 줬습니다. 자, 스텝 3에선 요 사각형 있죠? 이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걸 끝으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a, b 값을 구해놨죠? 그리고 스텝 3로 와서 이제 이 사각형을 구해볼 건데요. 자, 계산을 좀 해봅시다. 여기 x좌표가 4라는 거죠? y좌표는 로그 2에 4니까 2예요. 됐죠? y는 x의 수선의 발 내리잖아요. 이건 뭐일 수밖에 없냐면 3,3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요 직선식 구한 다음에 이 직선 y는 x랑 만나는 점 찾으면 돼요. 그래서 3,3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x가 2분의 1이고 y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얘를 y는 x에 대칭시키면 마이너스 2분의 1, 2 마이너스 1,2분의 1 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이 사각형은 여기 평행이거든요. 그래서 사다리 꼴이에요. 자,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사다리 꼴이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요 길이 구하시면은 루트 2가 나와요. AP 길이. 그리고 요 길이 구하시면 x가 2분의 3이고 y가 2분의 3이거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x 증가량 y 증가량 같아요. 부호만 반대고. 2분의 3, 2분의 3이니까 당연히 길이는 2분의 3 루트 2예요. 곱하기 높이 나누기 1을 해야 되는데 높이를 어떻게 질 거냐? 선생님 봤을 때는 높이는 요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 이거는 여기에 수직이고 여기에 수직이니까 이 윗변과 아랫변의 수직인 직선 요 길이를 구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이거예요. 요 길이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점을 좀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 점은 얘네들의 중점이거든. 그래서 구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1 아니고 4분의 1이구나. 아닌데 마이너스 4분의 1. 선생님이 좌표가 지금 잘 모르고 찍다 보니까 x좌표가 양수로 나왔는데 사실은 음수 쪽에 있어요. x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1, y좌표도 마이너스 4분의 1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여기 3,3이죠? 그러면 요 길이가 바로 높이가 될 거잖아? 그러면 x끼리 빼면은 4분의 13이거든요? y끼리 빼도 4분의 13이야. 이게 y는 x니까 그래요, 또. 그러면 높이는 4분의 13에 루트 2를 곱한 거죠? 곱하기 2분의 1까지 사다리 꼴. 이렇게 되죠. 자, 둘이 더하면 2분의 5 루트 2죠. 2분의 5 루트 2 한번 쓰죠. 곱하기 4분의 13 루트 2 곱하기 2분의 1까지 하시면 루트 2 루트 2는 2로 약분해서 보면 분모는 8, 분자는 65. 문제에서 P분의 Q라고 했을 때 PQ 더하라 그랬죠? 서로 소일 때 PQ 더하면 73이 네, 22번에 서답형 22번에 답으로 나오겠습니다.